네, 안녕하십니까. 시노미 시스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샘플링과 에얼리어싱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강의에서는 연속 시간, 즉 컨티뉴어스 시간 영역에서 디지털 영역 사이의 신호 변화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샘플링이라고 하는데요. 연속 시간, 컨티뉴어스 시그널을 디지타이즈 스트림으로 바꾸는 이때의 중요한 이론인 샘플링 이론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샘플링을 잘못하게 되면 원래의 신호를 복원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에얼리어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얼리어싱이 무엇인가, 그리고 에얼리어싱이 왜 발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샘플링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컨티뉴어스 신호, 즉 X of T로부터 디지타이즈 스트림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우리는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기호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X of T, 이 가로, 이 둥근 가로를 우리는 컨티뉴어스 신호로 보겠고요. 그리고 각가로로 되어 있고 이때의 t가 아닌 n으로, 즉 인티저로 표현되는 이 n을 우리는 디지타이즈 스트림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때 continuous to digital 블록을 통해서 continuous 시그널 x of t로부터 digitize stream x of n을 변환을 하게 되는데 주기적으로 샘플링을 한다. 즉 이때의 주기는 ts라는 주기적으로 이때의 간격이 ts, 라지 ts가 되고 우리는 이것을 샘플링 피리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샘플링 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의 ts분의 1을 우리는 샘플링 레이트 f 서브스크립트 s라고 표현을 합니다. 샘플링 피리어드, 샘플링 주파수. 즉 샘플링 프로세스는 컨티뉴어스 시그널을 디지타이즈 스트림으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는 샘플링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자주 샘플링을 해야만 되는가? 만약에 ts가 매우 작다면 우리는 촘촘히 이와 같이 샘플링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촘촘히 샘플링을 한다. 촘촘히 샘플링하면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digitize stream x of n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럼 x of n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는 저장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많은 처리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즉 샘플링 피리어드가 많게 되면 우리는 오버헤드가 그만큼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리 과정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원래 신호를 복원하는 데는 유리할 것입니다. 반면에 TS를 매우 듬성듬성하게 되면 듬성듬성하면 데이터가 적게 나오겠죠. 데이터가 적게 나오니까 우리는 프로세싱도 짧아지게 되고 우리는 처리할 데이터 양도 적어지기 때문에 저장 공간도 매우 적게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죠? 원래의 신호를 복원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적당히 TS를 적당히 결정을 해야 되겠죠. 즉 적당한 샘플링 레이트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것이 샘플링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시 x of t를 보겠습니다. x of t가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컨티뉴어스하게 나타납니다. fs 샘플링 레이트가 2kHz인 경우에 우리는 이와 같이 촘촘히 샘플링을 하겠고요. fs가 500Hz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듬성듬성 샘플링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샘플링 해야 되느냐? 촘촘히 샘플링하면 데이터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고 하지만 장점은 원래의 신호를 복원하는데 유리할 것이고 이 섭들을 이으면 되겠죠. 아주 천천히 이렇게 이으면 되니까 복원하는데 유리할 거고 하지만 데이터가 너무 많이 나오는 단점이 있을 것이고 샘플링 레이트를 적게 한다면 데이터가 적게 나오는 장점이 있지만 원래의 신호를 복구하는데 어렵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원래의 신호를 복구하는데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FS를 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샘플링 이론입니다. 샘플링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 이론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 이론 X of T, 컨티뉴어스한 신호를 이 컨티뉴어스 신호의 밴드위스, 다시 말해서 주파수가 Fmax로 제한되어 있는 신호 X of D, 컨티뉴어스 이 신호를 우리는 FS, 샘플링 레이트가
EFmax보다 크거나 같으면, 즉 FS가 2Fmax보다 크거나 같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X of N, 디스타이드 스트림으로부터 완벽히 X of T를 복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샘플링 이론입니다. 샘플링 디어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컨티뉴어스 시그널 X of T가 Fmax로 주파수로 제한되었을 때, 즉 밴드위스가 Fmax인 경우에 우리는 샘플링 레이트를 2Fmax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게 되면 원래의 신호를 어떻게 한다? exactly 완벽히 reconstructed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샘플링 이론입니다. 즉 샘플링은 fx가 너무 크면 fs가 크게 되면 촘촘히 샘플링 하게 되는데, 그러면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는 단점이 있게 되는데, fs를 그러면 작게 할수록 좋죠. 어디까지 작게 한다? 2fmax까지. 2fmax까지만 작게를 하면 우리는 적당히 샘플링 하는 것이다. 적당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다? 디스타이드 스트림 X of N으로부터 X of T를 완벽히 복원할 수 있다. 그때의 샘플링 레이트는 2Fmax가 된다. 이때 Fmax는 아날로그 시그널 X of T의 밴드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복원을 할 것이냐, 이 복원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샘플링한 값이 이와 같이 파란색 점들이 있습니다. 원래 신호는 이 컨티뉴어스한 X of T가 있고 파란색 이점들이 우리는 X of N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X of N이 이와 같이 표시되어 있다고 합시다. XN이 코사인 0.4파이N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사인은 주기함수죠. 주기는 2파이죠. 따라서 우리는 코사인 0.4파이N 플러스 2파이도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0.4파이 플러스 2파이는 코사인 2.4파이가 되니까, 다시 말해서 코사인 0.4파이N과 코사인 2.4파이N이 exactly 같은 것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때 파란색을 나타내는 이때 빨간색 그래프가 있을 수가 있고, 파란색 점들을 나타내는 이와 같이 검은색 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검은색 섬은 코사인 2.4파이N이고 이때 빨간색 점은 코사인 0.4파이N이 되겠죠. 둘 다 마찬가지로 파란색 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서로 다른 코사인 함수들이 이 파란색 점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을 복원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다. 우린 나중에 먼저 샘플링에 대해서 배우고 왜 복원이 어려운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iscrete time signal을 보겠습니다. x of t가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x of t로부터 x of n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x of n은 ts, 샘플링 피리어드 ts마다 샘플링 하는 것이기 때문에 t 대신에 x 대신에 t 대신에 nts를 대입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a 코사인 t 대신에 nts를 대입하니까 오메가 nts 플러스 파이라고 나타내게 되고, 우리는 n에 대해서 묶으면 오메가 ts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때 오메가 ts를 우리는 편의상 오메가 햇이라고 나타내겠습니다. 즉 오메가 햇을 오메가 ts, 이때 오메가는 아날로그 시그널의 오메가 되겠고 오메가 햇은 디스타이드 스트림 x of n의 주파수가 되는 것입니다. 즉 x of n을 a 코사인 오메가 햇 n 플러스 파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오메가 햇을 우리는 디지털 프리퀀시라고 부릅니다. 이때 오메가는 아날로그 프리퀀시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프리퀀시라고 부르고요. 오메가 햇을 디지털 프리퀀시라고 부릅니다. 오메가 햇과 오메가 Y의 관계식은 오메가 햇은 오메가 TS라는 관계식이 있고요. 그러면 에어리어싱은 무엇인가? 우리 처음에 학습 목표를 에어리싱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는 것을 학습 목표로 잡았습니다. 에어리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신호를 가지고 변환을 했는데 다시 변환된 이 신호에서부터 원래의 신호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찾아갈 수 없는 경우, 즉 신호가 왜곡되어서 원래의 신호를 찾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에어리어싱이라고 합니다. 왜 에어리어싱이 발생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x1t는 코사인 400파이t라고 나타내지고요. 이때의 프리퀀시 fs는 오메가는 여기서 이게 오메가
t가 되니까 오메가는 2파이 f 사이의 관계식이 있죠. 따라서 오메가가 400이니까 여기서는 f는 200이 되겠죠. 200. 즉 200Hz 주파수를 가지는 X1T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 레이트를 fs를 1000Hz로 놓았습니다. 1000Hz. 따라서 x1은 코사인 400파이 그리고 n 오버 1000이라고 표시할 수 있겠고요. 결과적으로 코사인 0.4 파이 n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쉽게 오메가 햇 n이라고 표시가 되고 오메가 햇은 오메가 ts라는 식에 의해서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x1n은 코사인 0.4 파이 n이라고 표시를 하였습니다. 또 다른 시그널인 x2t를 보겠습니다. x2t는 코사인 2400 파이 t라고 나타내지고요. 이때의 fs를 샘플링 레이트와 동일하게 1000Hz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디스타이즈 스트림 x2n은 코사인 2400 파이 n 오버 1000이 되겠고요. t 대신에 지금 n 오버 ts를 대입한 것입니다. n 오버 fs를 대입을 한 것이죠. 따라서 코사인 2.4 파이 n이 됩니다. 2.4 파이 n은 어떻게 되죠? 2파이 플러스 0.4 파이 n이라고 표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코사인 0.4 파이 n이 됩니다. 어떻게 된 거죠? x2n과 x1n이 같아졌습니다. 즉 x1t와 x2t는 다른데 변환된 시그널인 x1n과 x2t가 같습니다. 어떻게 되죠? 이게 두 개 같아 버리니까 원래의 시그널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원래 x1t와 x2t를 찾아갈 수 있나요?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변환된 시그널 x1n과 x2n으로부터 원래의 시그널인 x1t와 x2t를 찾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린 이것을 에얼레슨이라고 부릅니다. 이 에얼레슨이 왜 생겼죠? 그렇죠. 코사인과 같은 삼각함수는 2파이의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얼레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x of t가 a 코사인 2파이 f 플러스 l fs t 플러스 파이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즉 f 플러스 l fs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메가 햇은 오메가 ts로 갔기 때문에 이 값을 대입을 하면 이때 이것이 오메가가 되겠죠. 오메가가 되니까 대입을 하면 fs로 나눠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두 가지 텀의 합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어떻게 되죠? 오른쪽은 fs끼리 없어지게 되니까 2파이 l이 되죠. 즉 오메가 햇은 주파수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2파이의 코사인은 2파이의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x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x 플러스 2파이도 같고 코사인 x 플러스 4파이도 같고 코사인 또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2파이도 같게 되는 거죠. 코사인 x 마이너스 4파이도 같게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즉 플러스 마이너스 6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8파이 계속 이와 같이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스탈 프리퀀시 오메가 햇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 디스탈 프리퀀시 오메가 햇은 오메가 ts 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L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삼각함수는 2파이의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2파이의 주기를 가지는 코사인의 성질 때문에 원래의 신호를 찾아갈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더라. 그게 바로 우리는 에얼레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에얼레슨의 특별한 현상으로서 우리는 폴딩이라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폴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1t는 a 코사인 2파이 ft 플러스 파이 그리고 x1에는 여기서 샘플링을 해서 디스타이즈드 시그널이 되니까 a 코사인 오메가 햇 n 플러스 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시그널인 x2t를 보겠습니다. 근데 x2t는 이때 a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f 플러스 l fs t 마이너스 파이 형태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코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마이너스 s나 코사인 x가 같은 거게 되겠죠. 그래서 t 대신에 일단 nts를 대입했습니다. 디스타일 시그널 x2n을 표시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이 코사인으로 표시가 됐고 코사인 마이너스 n은 다시 코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코사인 x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여기서 마이너스 대신에 다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씌워서 a 코사인 오메가 헷 n 플러스 파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이때 코사인 오메가 헷 n 플러스 파이 플러스 파이였습니다. 하지만 원신호는 어떻게 되죠? x2t는 원신호가 마이너스 파이였습니다. 마이너스 파이. 어떻게 되죠? 이때 파이만큼의 위상이 원래의 신호는 마이너스였는데 디지타이즈 된 이 신호는 플러스가 된 것입니다. 즉 위상이 역전이 됐죠. 반전이 됐죠. 우리는 이것을 폴딩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x1n과 x2n이 같게 되었죠. 즉 x1n과 x2n이 같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의 신호 x1t와 x2t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문제는 원래의 신호를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에어레싱이 발생이 되었고 또한 특별한 현상으로서 x2n이 위상이 반전이 되었다. 그래서 에어레싱의 특별한 현상으로서 폴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스펙트럼 상에서 보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프리퀀시 측면에서, 즉 디지털 스펙트럼 상에서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스펙트럼 상에서 오메가 헷, X축은 오메가 헷을 나타내고 오메가 헷은 오메가 TS의 관계식이 있죠. 원래의 신호가 있는데 X of T라는 원래의 신호에서부터 XN은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A 코사인 2파이 100 N 오버 1000 플러스 파이 형태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샘플링 프리퀀시를 1kHz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오메가 헷은 관계식에 의거해서 오메가 헷은 2파이 F 오버 FS라는 관계식에 의거해서 여기 2파이 0.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메가 헷은 어떻게 된다겠죠? 오메가 헷은 오메가 TS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 L에도 표현할 수가 있다. 즉 주파수 성분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2파이에 플러스 시키고 2파이를 마이너스 시키고 전부 다 값이 되기 때문에 이 2파이 0.1, 즉 0.2파이 이 값에 2파이를 더한 값 셋도 값이 있고 다시 여기서부터 마이너스를 시킨 거에도 값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거에 마이너스 값이 한 마이너스 0.2파이에도 값이 있고 이 값에 2파이를 더한 1.5파이에도 값이가 있다. 이렇게 스펙트럼, 디지털 프리퀀시 측면에서는 하나의 디지털 프리퀀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각함수의 특성상, 삼각함수의 주기가 2파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오메가 헷은 오메가 TS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 L로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디지털 프리퀀시 측면에서 이제 우리는 주파수를 보다 천천히 했을 때 FS 샘플링 프리퀀시를 80kHz를 했을 때 어떠한 상황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 헷은 여기 나타진 바와 같이 오메가 het은 2파이 F 오버 FS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오메가 TS이고 이것은 다시 2파이 F 오버 FS로 나타낼 수가 있고 2파이 F는 어떻게 되죠? F는 100이네요. 100 오버 FS는 여기서 80kHz 80kHz이고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다시 2.5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2.5파이, 즉 2.5파이일 때 값이 나타나야 되고요. 이때 이제 앰플리튜드가 이와 같이 1 오버 x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또한 코사인 x는 코사인 마이너스 x와 같기 때문에 2.5파이만 디지털 프리퀀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2.5파이도 디지털 프리퀀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코사인 x는 코사인 가로 열고 x 플러스 2파이 l 가로 닫고가 되기 때문에 2.5파이에 마이너스 2파이를 한 0.5파이 또한 주파수가 되고요. 0.5파이에서 마찬가지로 2파이를 뺀 마이너스 1.5파이도 디지털 프리퀀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5파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 2파이를 한 0.5파이, 다시 플러스 2파이를 한 1.5파이, 다시 플러스 2파이를 한 3.5파이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디지털 프리퀀시가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 프리퀀시는 오메가 헷은 오메가 TS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에 코사인은 2파이의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하나의 주파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주파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메가 햇으로부터 다시 오메가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리컨스트럭션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디지털 프리퀀시를 가지고 오메가를 구해야 되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가장 작은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가장 작은 오메가 햇을 일반적으로 취하게 됩니다. 즉 오메가 햇을 여기서는 0.5 파이를 취하게 됩니다. 0.5 파이를 취하기 때문에 오메가는 어떻게 되죠? 오메가는 여기 시계의거에서 오메가는 TS분의 오메가 햇이 되고, 여기서 오메가 햇은 어떻게 되죠? 0.5 파이를 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TS는 지금 여기서 80kHz가 주파수 프리퀀시이기 때문에 0.5 파이 곱하기 80K가 되겠죠. 그럼 8, 5, 40에서 4K 파이가 나오는 거죠. 즉 어떻게 되죠? 원래의 주파수를 찾아갈 수가 없었죠. 원래의 주파수를 찾아갈 수가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에어리어성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그 이유는 주파수를 너무 듬성듬성, 샘플링 프리퀀시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너무 듬성듬성 샘플링을 하였기 때문에 원래의 신호를 찾아갈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에어리어싱이라고 한다. 또 다른 에어리어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주파수를 우리는 125Hz의 샘플링 레이트를 가지고 우리는 샘플링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메가 햇은 오메가 TS, 다시 말해서 2파이 F 오버 FS가 되고, 2파이, 여기서 F는 100이 되고, FS는 125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200이 되고, 계산을 하게 되면 1.6파이가 나왔습니다. 1.6파이. 즉, 1.6파이가 값이 나왔죠. 그럼 1.6파이 뿐만이 아니라, 마이너스 1.6파이도 또한 디지털 프리퀀시가 되고요. 그러면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 L이 되니까 마이너스 1.6파이에 플러스 2파이를 하게 되면 0.4파이가 되고 0.4파이에 다시 플러스 2파이를 하게 되면 2.4파이에서 값이 또 있게 되고요. 이때의 앰플리튜드는 1 over 2 x 컨주게이트가 되죠. 그리고 1.6파이일 때는 2분의 1 x가 되고 다시 마이너스 2파이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0.4파이가 되죠.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2파이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2.4파이가 되고요. 그럼 여기서 값을 취할 때 오메가 햇을 리컨스트럭션 할 때는 오메가 햇으로부터 오메가를 찾는 과정인데 오메가 햇은 어디서 선택을 한다? 그렇죠. 0과 파이 사이의 값을 선택을 한다. 0과 파이 사이의 값을 선택을 한다. 0과 파이 사이의 값은 0.4파이죠. 즉 0.4파이를 오메가 햇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오메가는 TS분의 오메가 햇, 다시 말해서 오메가 햇 FS가 되고, 다시 말해 오메가 햇은 0.4파이니까 FS는 125Hz가 되죠. 따라서 원래의 값을 찾아갈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즉 50Hz가 되는 거죠. 원래의 값을 찾아갈 수 없었죠. 원래의 헤르츠는 100Hz인데 여기서 값은 50Hz이기 때문에 원래의 주파수를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어리어싱이 발생이 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0.48일 때 위상이 어떻게 됐죠? 컨주게이트가 있습니다. 컨주게이트가 되었다는 사실은 위상에 J라는 성분이 있을 때 컨주게이트는 마이너스 J 성분이 되는 거죠. 즉 이때의 위상이 파이라면 이때의 컨주게이트 위상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파이가 된다는 것이죠. 즉 어떻게 되죠? 위상이 바뀌었죠. 반전되었죠. 이것을 폴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폴딩은 이러한 경우에 폴딩이 발생이 된다. 계속해서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신호, 아날로그 신호 X of T로부터 디지타이즈 스트림 A to D 블록을 통해서 X of N을 얻었고 X of N에서 주파수 우리는 오메가 햇, 디지털 프리퀀시라고 부른다. 아날로그 도메인에서는 오메가라고 부르지만 디지털 도메인에서는 오메가 햇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다시 오메가 햇으로부터 다시 우리는 오메가를 찾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이때의 오메가 햇은 어디서 찾는다? 그렇죠.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오메가 햇으로부터 오메가를 찾는다. 그렇죠. 이때의 오메가 햇을 적당히 FS, 샘플링 프리퀀시가 너무 작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메가 해수로부터 원래의 주파수 오메가를 찾을 수 없는 현상이 생기고 그때의 현상을 우리는 에어리어싱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리컨스트럭션에 대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이다.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것은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타이즈 스트림으로부터 원래의 신호인 y of t를 찾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디지타이즈 스트림이 이와 같이 점으로 표현됐을 때 컨티뉴어스한 이 신호를 어떻게 찾아가겠는가 이것이 복원이 되는데 직감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디지타이즈 스트림부터 우리는 원래의 신호를 찾는 과정 이 원래의 신호가 여기서는 이와 같은 삼각 함수 그래프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웨이브 폼을 사용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앤 홀드를 사용을 해서 이와 같이 삼각형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분의 TS 플러스 2분의 TS 동안 하나의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샘플 앤 홀드 서킷을 사용을 해서 이와 같이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펄스 형태처럼 나타내지만 원래의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죠. 하지만 이 샘플링이 보다 작다면 샘플링 레이트가 보다 작다면 이와 같이 보다 쉽게 원래의 삼각함수 그래프를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복원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 y of n으로부터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를 리컨스트럭션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이와 같이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summation y of n p 함수로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p 함수는 t가 어떨 때 nts일 때 nts 즉 샘플링 레이트가 샘플링 피리어드가 ts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스퀘어 펄스 샘플링 홀드 서킷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 pt는 1이 된 거고요. 1이 됐는데 t가 플러스 2분의 1 ts 마이너스 2분의 1 ts 동안 1이 되고 그 외에는 0이 되는 스퀘어 펄스를 사용한 경우가 있을 거고요. 우리는 나중에 pt가 이와 같은 싱크 펑션일 때 옵티멀이 된다는 사실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컨스트럭션 이 과정을 스퀘어 펄스를 사용하는 경우, 즉 PT가 스퀘어 펄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트라이앵글러 펄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이것이 파라볼릭 펄스 또는 아이디얼리하게 싱크 펑션을 사용을 해서 원래의 신호인 x of t 또는 y of t를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과정, 즉 샘플링 프로세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샘플링 프로세서는 어떻게 샘플링 레이트를 결정하느냐 또는 샘플링 피리어드를 결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샘플링 레이트가 너무 크게 되면 데이터가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가 생기고 하지만 FS가 크면 클수록 원래의 신호를 복원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FS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샘플링 이론이다. 샘플링 이론에서는 원래 신호, 컨티뉴어스한 신호가 Fmax 이하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샘플링 레이트는 이 Fmax로 설정을 하게 된다면 원래 신호를 완벽히 복원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샘플링 이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F 서브스크립트 S를 적당히 잘 결정을 하지 않으면 즉 FS를 2Fmax보다 작게 결정을 한다면 무엇이 발생한다? 원래의 신호를 찾아갈 수 없는 문제를 에어리어싱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에어리어싱 중에 특별한 문제는 폴딩이 나는 문제도 발생이 되더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